자, 유닛 5 가정법, 일치업 화법, 특수구문.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우선은 가정법부터 좀 공부를 하면,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한다는 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어느 희망 같은 걸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한다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면 조건문이라는 것과 가정법이 있으면, 조건을 나타내는 이프절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문인데, 만약 내가 그의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난 전화를 할 것이다. 이거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조건문을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시제가 일치된다라는 거거든요. 현재를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쓰고. 근데 가정법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뭐 거의 없거나 희박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해요. 똑같은 말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have인데 여기는 had. 과거 시제로 가죠. 가정법은 시제의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조동사의 will이라는 원형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would라는 거, 여기서 이제 가정법에서는 would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have가 had가 된 것처럼 will이 would가 된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가능성,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할 거야, 이런 얘기.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전화할게, 뭐 이런 얘기고, 얘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할 텐데가 돼.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아, 없어서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공식을 공부를 해보면 가정법 과거 같은 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밑줄,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사실, 현재. 가정법 과거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뭐뭐라면 뭐뭐 할 텐다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공식이에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니까 쓰는 건 과거로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 역시. 근데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동사 원형 써야 되고, 쓰는 건 과거로 쓰고 해석은 현재로 한다.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if절의 비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그러니까 주어가 I라고 해도 was가 아니라 were를 쓴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 주어가 you나 뭐 이런 거면 당연히 were를 쓰겠지만, 주어가 I라고 해도 were를 쓴다는 거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치. 이제 가정법에서는 도치가 또 일어나는데, 도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보면은 if I were 요거였죠. 여기가 요거였는데, 요때 비동사라면, 이 동사가 비동사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if를 지우고 were과 I의 순서를 바꾸는 거. 요렇게 도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많이 나오는 문법이니까 알아두시고. 이게 가정법 과거. 다시 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번에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중요하죠.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도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이 부분. 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되겠죠. 여기. 그죠?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여기도 중요한 게 have 플러스 pp예요. have 플러스 pp. 여기 이제 pp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f they had practiced hard,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그들은 연습을 했었더라면 그들은 게임을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죠. 열심히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게임을 이기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as they didn't practice hard, 그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게임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설법. 이거는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 직설법을 가정법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 도치가 발생한다. if절의 조동사가 had인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if they had였지만 여기가 had they practiced,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도치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하면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사실과 반대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직설법, 얘는 직설법이죠. 직설법은 현재로 쓰고 가정법은 과거로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라는 의미. 역시 직설법으로 쓸 때는 과거 시제로 쓴다. 과거 시제로. 가정법으로 쓸 때는 과거 완료 시제로 쓰고. 그러니까 시제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도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런데 이제 3번을 보면요. 혼합가정법이 있어.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어. 그러니까 앞에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고, 뒤에는 과거를 쓴다. 그래서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래서 옛날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할 텐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아, 어저께 공부를 더 했었으면 오늘 점수 더 받았을 텐데.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지난주에 티켓을 예약을 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렇게 지금쯤 오페라에 있을 텐데. 이렇게 가정은 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건 현재로 얘기하는 거, 이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네,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 설명은 이게 단데 문제를 풀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구별하는 거, 공식 일단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혼합 가정법까지. 이거 두 개를 이해하면 여기는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문제 풀면서 이해해 보시고. 자, 네 번째는 I wish 가정법인데, 이건 뭐냐 하면 I wish라고 하는 것이 나는 소망한다 이런 뜻이죠. 소망한다는 거는 없는 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 내가 더 잘생겼으면 좋을 텐데, 뭐 내가 더 부자면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I wish는 역시 마찬가지로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쓰는 것이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소망하거나 현재 일에 대한 유감을 나타낼 때,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 하면 좋다는 건 뭐뭐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I wish I had my own room. 내가 내 방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꾼 I'm sorry라고 하는 건 미안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약간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I don't have my own room. 내가 방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부정문이 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I wish도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I wish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 뒤에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거. 이때는 역시 현재.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앞에서 공부했죠. 두 번째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요. 이 과거 완료라는 건 다시 말하면 had pp가 나온다는 거죠. had pp가 나온다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소망하거나 과거에 대한 일의 유감을 나타낼 때. 뭐뭐 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 not dropped my smartphone on the floor. 내가 바닥에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뭐다? 아, 참 유감스럽다. 뭐가 떨어뜨려서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식은 사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거를 적용시켜서 해석하면서 연결시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I wish랑 비슷하게 연결되는 가정법이 이 as if랑 as do라는 가정법이에요. 이 do가 이제 그냥 do는 아니고 as do예요. 이렇게. 이거는 해석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가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녀는 행동한다. 마치 그녀가 보스인 것처럼. 보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여기랑의 시제를 봐야 돼. 여기가 현재 시제죠. 여기가 과거죠. 그럼 얘는 현재 시제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as if는 주어 다음에 동사, as if, as do 주어 동사가 되는데, 자, 여기가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과거 시제면 이 동사와 동일 시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야. 그러면 현재 시제인 거예요. 여기가 과거야. 여기가 과거 시제야. 근데 여기도 과거야. 그럼 전체 시제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as if 뒤에 시제가 과거면 이 동사의 시제와 똑같다. 얘가 시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 쓰는 건 과거로 쓰지만 해석은 현재. 얘가 과거인데 여기가 과거야. 그럼 둘 다 과거. 알겠죠? 자, 반대로 as if 여기가 as if 다음에 여기가 과거야. 과거 완료야.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 얘 시제가 한 단계 과거가 돼요. 즉 여기가 현재면 과거 시제가 되고 반대로 여기가 과거면 여기는 과거 완료가 돼요. 헤드 PP가 됩니다. 과거 완료, 대과거 이렇게 돼요. 이건 비교 시제라고 합니다. 비교 시제. 중요한 개념은 비교 시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시 얘기할게요. 비교 시제인데 as if를 두고 여기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랑 동일 시제. 여기의 시제가 과거 완료면 여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알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보면 그녀는 행동한다. 마치 그녀가 상사인 것처럼. 이거 과거죠? 여기 현재죠? 그럼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상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여기 과거죠? 여기 과거죠? 그러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행동했다. 이렇게. 상사있던 것처럼 행동한다. 이해가요? 반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거 헤드 PP다. 그러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일을 가정하며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즉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그녀를 알았던 것처럼. 그럼 이거는 말하는 게 과거면 알았던 건 과거죠. 알았던 것처럼 과거. 그는 얘기했다. 마치 그가 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했다보다 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 PP가 나오면 요 시제보다 한 단계 과거 시제가 된다. 개념을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다 됐고 이제 without과 buffer는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같이 암기할게. without, before,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 네 개를 암기하셔야 돼서 얘네들은 뭐뭇이 없었다면 혹은 없다면 이렇게 돼요. 뭐뭇이 없다면 없었다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에 쓰였으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에 쓰이면 뭐뭇이 없다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할 때는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간다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아느냐 뒤에를 봐야 돼요. 여기가 우드 B라는 건 가정법 과거라는 거죠. 여기를 보고 하니까 가정법 과거 공식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couldn't have pp죠.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without이라고 해도 똑같이 but for라고 해도 뒤에 있는 형태에 따라서 뭐뭇이 없다면을 해석할 것인지 뭐뭇이 없었다면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if it were not for는 자 were잖아요. 과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에 쓰이는 것이고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이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가정법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다 얘기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어려우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암기를 어느 정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문제만 냅다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그 공식에 대한 암기, 그래서 개념에 대한 암기를 좀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B번 일치와 화법으로 가볼게요. 일치 화법은 이제 수일치라는 게 첫 번째 나오죠. 수일치는 이제 단수 복수 얘기는 하는 거죠. 단수 복수.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 every나 each나 thing이나 one이나 body 같은 것들은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학과명이나 국가명은 뒤에 s가 붙거든요. 그 형태는 복수형인데 취급은 단수 취급을 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온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5년은 복수를 쓰지만 5년은 짧은 시간에 5년은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본다. 요 느낌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명사구나 부사구 같은 이런 명사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단수 취급을 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도 중요한데 그 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는 A and B가 한 가지 개념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시리얼 앤 밀크는 우유에다가 말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에다 말아 먹는 시리얼은 나의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이다. 그다음에 더 넘버 오브는 뭐뭇의 수란 뜻이 이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뭐뭇의 수란 뜻으로서 이거는 단수 취급. 그러니까 더 넘버 오브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 주어는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복수 취급은 뭐 both는 당연히 둘 다란 뜻이니까 그죠? and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복수 취급이고 여기 중요해요.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되는 겁니다. 더 리치는 부자들. 그 다음에 어넘버 오브는 이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흡사 man이랑 비슷합니다. 네, man이. 그래서 여기 뒤에가 주어가 돼서 복수 취급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C는 주의해야 되는 수일치는 이것도 중요한데 most, some, any, half, part, rest 뭐뭇의 나머지란 뜻이죠. 분수, 퍼센트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분 명사라고 해요. 부분 표현. 부분 표현. 플러스 오브가 되면 잘 들어요. 부분 표현이 나오고 오브가 되면 여기 뒤에 뭐가 나오겠죠? 얘가 주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가 된다. 그래서 most of, half of 나왔는데 여기 뒤에는 people이니까 얘는 복수. 여기는 apple이 주어니까 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all of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단수. student가 나왔으니까 복수.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표현에서 all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물론 all은 이제 부분 표현은 사실은 아니죠. 아닌데 그냥 여기 표현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표현들과 all 같은 것들은 뒤에 of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시제일치. 시제일치는 원칙은 뭐냐면 주절의 시제. 그러니까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이에요. 접속사에 속해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절을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모든 시제에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레스토랑이 좋다고, 좋았다고, 좋을 것이라고 다 되죠. 그렇죠?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다 쓸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가 과거면 여기 현재 쓰기가 물론 현재 쓰는 것 예외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땐 모든 걸 쓸 수 있고 과거일 때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가능한 생각이 가능한 이 부분이고요. 근데 영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는 뭐냐면 종속절이 일반적 진리, 격언, 과학적 사실, 현재에도 지속되는 상태 및 습관을 나타낼 때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를 쓴다.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를 쓴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럴 땐 이거는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물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다 되는 거니까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오케이? 여기 과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알아두세요. 시제 일치의 예외고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는 물이 끓는다 이런 것도 있죠.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리나 과학적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습관. 난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시제를 쓴다.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이 중요해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를 쓴다. 반대로 종속절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나타낼 땐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과거로 쓴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 하잖아요. 일어난 건 과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화법이에요. 화법은 이제 말 그대로 직접 화법이랑 간접 화법이 있어요. 직접 화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이가 나한테 말했다. 나 어저께 여자친구 만났어. 이렇게. 이게 자기의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걸 직접 화법. 근데 간접 화법은 뭐냐면 한번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제이가 나한테 말했다. 자기가 여자친구를 전날에 만났다고.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전달 동사를 바꿔요. 직접 화법은 그러니까 직접에서 간접 바꾸는 거죠. say를 say로 바꾸고 say to는 tell로 바꾸는 거예요. say는 say로 바꾸고 그대로 바꾸고 say to는 tell로 바꿉니다. 이건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절에 콤마 인용부호, 콤마와 인용부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직접 화법에서는 콤마를 찍고 인용부호를 쓰는 건데 이걸 없애고 접속사 that으로 쓴다. 그래서 told me that 이렇게 됐죠. 근데 물론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보다는 사실 얘가 진짜 중요해요. 종속절의 인칭 대명사, 지시어, 부사구, 동사를 문맥과 시제에 맞게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화법이니까 제이가 나죠. 나로 쓴 것이고 시제도 어저께니까 이 말한 시점에 어저께니까 그냥 과거를 쓰고 말한 시점에 어저께니까 그냥 yesterday 썼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니까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헷갈려요. 근데 간접으로 바꾸면 이 말을 했죠. 톨도 바꾼다고 했고 이 he로 바꿔야지. 나 이제 아니니까 간접이니까 그가 그의 여자친구니까 his girlfriend가 되고 어제가 아니라 그 전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이 the previous day가 되는 거고 이해가요?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났다는 것도 이 말하는 시점에서 전날에 만난 거니까 더 과거가 돼야 되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가 나와줘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이 문장 보고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거는 before, here는 there, today는 that day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 의문문의 직접 화법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의문문 아까는 평서문이었죠. 의문문은 주절의 전달 원래 이제 그 직접 화법일 때 무조건 say인데 의문문일 때 이제 ask로 바뀌는 거죠. 무조건 ask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주동 이 어순이 중요해요. 어순 의주동이에요. 근데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야. if나 whether를 쓰고 if나 whether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네.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의 인칭 대명사 지시어 부사고 이건 아까랑 똑같죠. 잘 맞춰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문장 보면서 한번 볼게요. He asked me where is the. 자, 이거는 원래 직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이니까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의문문 직접 의문이니까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의문사, 동사, 주어. 이건데 이제 이게 간접으로 바뀔 때는 그는 물었다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직접일 때는 원래 직접 의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내 숙제를 도와줄래? 이거죠. 내 숙제를 도와줄래? 이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아까 의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 이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의문사, 동사, 주어인 어순을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꿀 때 중요한 건 is가 was로 바뀌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근데 이 직접 의문문은 물어봤을 당시의 현재니까 현재를 썼는데 간접 의문문은 물어봤을 당시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바뀌어줘야 돼. 시제 일치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건 물어볼 당시가 현재니까.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프는 나한테 물었다.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래?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땐 어떻게 해석이 가야 되냐면 제프는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그러니까 can you가 여기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미가 누구야? 제프죠. 그를 이렇게 가야지. 내가 그를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요? 제프는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그를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의문사가 있다, 없다를 잘 판단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 해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주절의 전달 동사 바꾸기. 원래는 say였는데 ask, tell, advise, order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절에 콤마와 인용부호를 없애고 콤마와 인용부호가 이거라고 했죠. 없애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부정사로 바꾼다. 그래서 제시카 said to me. 제시카 나한테 말했다. close the door. 문을 닫으라고. 그러면 제시카 told me to close the window.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tell 대신에 ask나 order, advice 같은 이거는 적절하게 아무거나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죠.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공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특수구문. 특수구문은 뭐냐면 첫 번째 부분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부분 부정은 not이랑 all. 그러니까 여기서 not every country has its own language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만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가 돼요. 이해가요? not always, not every, not always나 not all 같은 것들은 모두 뭐 혹은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부분적인 부정을 나타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I'm not always thinking about my girlfriend. 난 항상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건 아니야. 보통 생각은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두 번째는 전체 부정이에요. 전체 부정은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no나 non, neither를 쓴다. 그러니까 all이나 every나 always를 쓰면 이거는 이제 부분 부정인데 이런 걸 쓰면은 전체 부정이 된다. 그래서 none of my classmates 이거는 내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누구도 해외로 갔던 경험이 없다가 되는 아무도 없다가 되는 거죠. Neither of us 우리들 중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조. 두 강조는 뭐냐면 동사 강조예요. 두 강조는 동사 강조.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동사 앞에 두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두는요 조동사이긴 한데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인데 I면 두가 되는 거고, 그렇죠? 히면은 더즈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과거면 무조건 did가 되겠죠. 예,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그 뒤에가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두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강조를 하는 것이다. 동사의 강조 이런 식으로. 그죠? 원래 문장은 smells 어디였는데 does smell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enjoyed watching인데 did enjoy가 되는 과거니까 did. 여기는 smells였으니까 does가 되는. 근데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 강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때 강조라고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때 사이에 집어넣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문장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제이크는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그 체육관에서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이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제이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 was that에다가. 그죠? 그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 체육관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제이크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크레딧 카드를 그 강조하고 싶어.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어순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체육관에서 잃어버렸던 것은 그의 크레딧 카드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부사구 강조. 부사구 강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제이크가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그 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제이크가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짐이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근데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데 알아두시면 되고 두 강조랑 이때 강조. 자, 그 다음에 도치가 되겠어요. 도치는 이제 아까도 이제 가정법 할 때도 도치를 했지만 도치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치는 이제 어순을 변경한다는 거죠. 어순 변경. 그래서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쓴다. 그래서 부정어라고 하는 건 never, hardly, rarely, little 등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부정어가 나오면 주어가 바뀌었죠. 주어 동사가. 그쵸?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동사가 쓰일 때는 두나 더를 쓴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문 어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문 어순. 됐죠? 의문문 어순으로 쓴다. 그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일반 동사 나왔을 때는 앞에 두를 반드시 쓰고서는 뒤에 동사 원인 가져야 된다. 됐죠? 두 번째 도치는 부사구 도치예요. 장소 방향의 부사구 도치. 강조하고 싶은 부사구를 맨 앞에 두고 동사 주어의 순서를 바꾼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까랑 다르게 동사가 아까는 일반 동사이면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 장소 부사구 도치일 때는 두나 더즈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꿔요. 그래서 여기 보면 came a noise가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은 a noise came from the garag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from the garage가 앞으로 나와서 동사 주어의 어순이 바뀐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이 부사구 도치일 때는 두를 쓰지 않고 그냥 바꾼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참 어렵죠. 왜 이렇게 많아요? 어렵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다.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네,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가 되겠어요. 병렬 구조는 아시죠? and나 but이나 or 또는 both, either, neither 같은 게 있을 때는 앞에 뒤 A와 B가 그러니까 B가 앞에 있는 A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and를 세모치면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or를 세모치면 동사, 동사 이렇게 가는 거죠. 버덜소를 세모치면 ing가 있으니까 ing.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앞에 걸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문장이 복잡했을 때 좀 어려워지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어렵진 않죠. 아, 여기를 빼먹었네요. so나 neither도 도치가 돼요. so는 so am I, so do I 이렇게 뭐뭐 또한 마찬가지다. 긍정문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neither나 nor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부정문에 답하거나 내용을 덧붙일 때 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오과의 수업인데 이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뭐 30분 정도로 간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빠르게 내용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가 스스로 복습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되게 어려운 부분 많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이제 독해 수업으로 가볼게요. 독해 책 44쪽이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러닝북은 과제로 해오고 이제 본책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It is easy. 이거는 이제 가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쉽다. 우리가 볼 때, 자, 이 observe는 보다란 뜻이니까 지각동사죠. 그리고 누군가가 shouting,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 그죠? in public은 대중들 속에서,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볼 때 우리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we would never do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런 거라는 건 소리치는 거죠. 소리치는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런데 without experiencing something upsetting, 뭔가 당황스러운 혹은 화나는 이런 뜻이죠. 이러한 어떤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할까? 앞에서 우리 뭐라 했어?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이게 가능하대. 뭐가 가능하냐면 역시 가주어 진주어예요. We would behave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대. 똑같은 방식이라는 건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드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아마도 while watching someone give a presentation,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 거를 보면 우리는 생각할 거래. We could do it better. 우리가 이것을 더 잘할 것이라고. Can we really?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거 보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empathy gap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공감 격차야. 공감 격차. When faced with 뭐뭇에 직면했을 때 이런 뜻이죠. 직면.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과소평가한다. estimate는 평가하다는 뜻이고 under는 이제 밑으로 가는 거니까 과소평가죠. 그들의 감정은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은 과대평가란대요. 이러한 공감 격차는요, 설명한대.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anticipate 예측하다는 뜻이죠. 예측을 못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할지. 우린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지. 자, 잠깐 멈추고 2번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2번 문제 풀고 멈추고 오세요. 네. 자, 정답은 3번이죠. 그쵸?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긴장된 상황에 있는 것은 막는다. prevent A from ing가 되겠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만들어내요. 차이점을. 뭐와 뭐 사이에 우리의 인식된 행동과 우리의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점을 만들어내요. 근데 운 좋게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남들을. 만약에 우리가 알아주세요. Keep this in mind. Keep in mind는 명심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이 되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 좀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Law of Demand예요. 수요의 법칙이죠. 수요의 법칙은 state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As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 falls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하죠.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바이스 벌사. 바이스 벌사는 뭐냐면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진다는 되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이 특별한 어떤 특별한 그 이 기펜제라고 불리거든요. 기펜제. 기펜제라고 불리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When the price of given good increases, 자, 기픈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수요도 상승한대. 원래는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상승한대.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의 수요는 또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같이 간다는 거. 같이 간다. 자, 왜 그럴까? 이걸 보죠. 19세기 때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프는 첫 번째 사람이었대요. 결론을 지은.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poorer household, 가난한 가족들이 were buying more potatoes even when the prices rose. 자, 가격이 오를 때조차도요. 가격이 오를 때조차도 그 이 포테이토가 주식이거든요. 이 포테이토 감자를 더 많이 사는 것을 감자를 더 많이 사는 것을 결론 지었대. 그는 설명했다. 뭐라고? 이것이 발생한 이유는 there were no substitute. substitute는 대체란 뜻이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staple food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쌀 같은 거. 이런 주식을 대체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쌀은 또 다른 상품이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기펜제로 간주가 되는 간주되는 또 다른 상품이다. 연구원들은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구매한다고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것을 더 적게 구매한다고. 이것은 설명해요. 어떻게 가격의 하락이 허락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그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더 비싼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이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는지. 자, 반대예요. 자, 쌀의 가격이 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펜제는 반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1번, 2번 풀고 오세요. 네, 꼭 풀어보고 오십시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쌀을 사게 되겠죠.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기펜제의 특징이니까. 자, 이거 정답은 뭘까요? 주제로 알맞은 것은 5번이에요. 특정한 종류의 상품에 연결된 소비 패턴, 독특한 소비 행동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뭐 지금 우리가 수업은 짧게 했지만은 그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제 풀고 러닝북도 맞춰서 해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